중독.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지만 멈출 수 없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말이 어울리는 은밀한 위기가 바로 청소년 불법 도박입니다. 과거 도박은 특정 장소에 방문해야만 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는 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접할 수 있으며 이미 디지털 도박은 1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잉태했습니다. SNS의 발달로 청소년이 도박 사이트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도박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 행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 도박을 접하는 나이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입니다. 한국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국 633개교 중고등 청소년 13,4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가운데 도박을 평생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학생의 비율은 2025년 기준 4.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전체 청소년 인구 391만 4천여 명 중 15만 7천 명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 경험률의 기간을 최근 6개월로 정의하면 도박 경험률이 19.4%로 조사되어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일상적으로 도박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도박 경험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예방교육 효과로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하는 신규 진입자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한번 도박에 맞들린 청소년들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보다 더한 것은 도박 중독에 빠지는 연령대가 점점 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박을 처음 접하는 나이가 2024년에는 12.9세에서 25년에는 12.5세로 낮아졌습니다. 경찰청이 서울 지역 학생 1만여 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도박을 처음 시작한 연령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년도 중학교 1학년에 비해 1년 만에 유입 연령이 초등학생으로 번지게 된 거죠. 주변 친구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학생의 비율도 전년 10%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한 20%를 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데이터를 기준으로 10세에서 19세의 청소년 도박 환자 수는 2020년 98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 26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도박 문제로 상담받는 청소년 수는 2022년 기준 1,46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폭했죠. 그러나 수면 위로 드러난 공식 통계는 빙산의 일각일 뿐, 이보다 실제 훨씬 많은 청소년이 도박에 중독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도박이 청소년에게까지 미친 영향은 역시 온라인입니다. 청소년 도박 유형 1위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었으며, 오프라인 복권, 온라인 미니게임 등 상위 6개 유형이 합법적 구매가 가능한 복권을 제외하면 모두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온라인 기반 도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SNS 오픈 채팅, AI 기반 광고 추천 등을 통해 도박 사이트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사이버 도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목은 포커, 바카라, 홀덤 등 카지노 게임과 스포츠 도박, 사다리 타기, 주사위 등 회전율이 빠른 미니게임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도박을 온라인 게임처럼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게 된 원인이죠. 특히 불법 웹툰 사이트, 불법 OTT 스트리밍 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독료를 내지 않아도 유료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이런 불법 사이트는 광고 배너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 사태인데, 도미니카 공화국 등 해외 서버를 두고 넷플릭스 등 국내외 유명 OTT 영상을 무단 게재하여 1년 반 동안 8,348만 명이라는 누적 접속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스트리밍 상하단에 불법 도박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가 게재되었고, 누누TV가 불법 도박 광고만으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은 최소 333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컨텐츠 불법 복제와 불법 도박 광고는 청소년 트래픽을 먹고 자라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지하경제의 공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전 여유가 없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도박 중독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꽁머니 때문입니다. 가입만 해도 공짜머니, 꽁머니, 즉시 지급 등
내 돈 쓰지 않고 무료 게임 즐기다 나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게임 도박을 시작했다가 공짜 돈을 모두 잃을 때쯤 잃은 돈을 만회해야겠다는 본전치기 심리와 도파민을 다시 느끼고 싶어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는 중독에 빠지게 되죠. 이러한 청소년 도박 유입 과정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토스의 도박 중독 예방 캠페인 박도영 페르소나입니다. 토스팀은 실제 도박 중독 피해를 본 10대 학생 다수를 인터뷰하여 청소년이 꽁머니부터 시작해 도박 중독에 빠지는 과정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죠. 이 밖에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공간에서 10만원 이하의 소액돈을 빌려주고 1000% 넘게 이자를 떼가는 대리입금, 돈을 빌린 순간부터 시작되는 개인정보를 빌미로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인에게 도박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심리적 압박은 결국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학교에서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리입금을 빙자하여 폭리를 취하는 자신이 당한 대리입금 수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모방범죄도 발생합니다. 결국 빚에 빠진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는 휴대폰 깡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이 넘긴 스마트폰은 보이스피싱 대포폰으로 악용되며 엄청난 통신요금과 기기 할부금이라는 폭탄이 되어 아이 부모에게 청구될 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아이 본인 역시 중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국가재난 상황이자 범죄로 규정하고 그동안 부처별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의 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해 유관 부처들이 총결집하여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202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청소년 비율이 80%가 넘고 전문가들은 높은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 경험률이 그나마 청소년들의 도박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평생 경험률을 감소시키는 효과적 방어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하여 2026년 5월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는 연 2회 이상 전체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응 또한 과거와는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도박을 하다 적발된 학생은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으로 소년원 행위였지만 이제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본인 혹은 그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도박 사실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경찰은 도박 금액이나 횟수, 치유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사 입건을 유예하고 훈방 조치하는 등 최대한 법적 선처를 제공합니다. 또한 도박 문제 예방 지역센터와 전문 치유 상담사와 연계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조하여 채무조정 및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출석 시 신분 노출을 염려하여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게 가명조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고자의 심리적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청소년 불법 도박은 한 가정의 훈육이나 개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임계점을 돌파하여 국가재난 문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은 단순 범죄율을 낮추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국가재난급 현상과 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